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이 집에 살고 있던 60대 할머니의 시신이었는데 한겨울 난방도 없이 추위에 떨다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5년 동안 이 사실을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5년 된 시신이 발견됐다. 우리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글세 방 안은 시간마저 멈춰선 듯했다. 고인이 죽기 바로 전 입었던 옷, 그리고 마지막 식사. 5년 전 그대로였다. 고인은 숨질 당시 고령이 아니었다. 나이는 62, 김영희 씨. 몹시도 추웠던 5년 전 겨울, 두터운 9겹 옷을 껴입은 채로 숨을 거뒀다. 대문 바로 앞이 고인의 방이었지만 방 안에서 일어난 비극을 아무도 몰랐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던 지난해 9월 중순,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가 술렁댔다.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 한 사람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학수사팀과 함께 사망 현장으로 향했다. 여기서 담배도 피고 밖에서도 담배 피고. 살인 사건은 아니었다. 저 아내가 있어요. 소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 담배를 피려고 여기 나왔다가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뭐 중독이 있으니까 여기서 쓰러져서 그냥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구 이제 구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쪼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거예요. 최초 발견자는 옆집 사는 할머니였다. 죽음을 알게 된 것은 베란다 칸막이에 난 구멍을 통해서였다. 저 옆에 군형이 있거든요. 예. 유리를 자기가 깼어요. 뭐가 깼는지. 그래 여기서 이팔 또 들어왔네. 저거 보니까는 이상하게 뭐 물이 콜라 마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 색깔 비슷한 색깔이 홀로 말랐더라고. 그리고 뭔가 이래 보니까는 제때로기만 한데 담배 꽁초 하나 가득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보니 사람 피부 같은 게 보이더라고. 누워 있는 게. 할머니는 옆 베란다의 냄새로 이웃의 죽음을 안 것이다.
숨진 지 4일 만이었다. 오래됐어요. 여기 지을 때부터 살았을 거예요. 고인은 이곳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웃들과는 교류가 없었다. 지을 때 거의 여기가 한 10몇 년. 통장이 쓰레기 봉다리로 혼자 사시니까 쓰레기 봉다리 여기다 넣어주고 갔거든요. 아, 쓰레기 봉투를 네, 지금 쓰레기 봉다리로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열어줘요.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들겨도 잘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통장 언니가.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그러나 그에게는 고립된 섬과 마찬가지였다. 제작진은 고인의 방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1963년생) 만 51세. 아직 한창 나이다. 지난 51년 동안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앨범 속에서 그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육군 현역병 사진. 아마 그는 시력에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던 듯하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와 왕래를 해왔던 슈퍼마켓 주인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예전에는 제가 장사해가지고 한 5년 넘은 동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네. 이 눈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니고 갔는데 그러다가 시력을 잃었어. 한 15년 전에 잃어가지고 먼저 이러면서 그때 엄청 보이던 게 안 보이니까 괴로워가지고 라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멘도 이제 저거 컵 있잖아요. 컵 종류 쪽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면 물 부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컵 종류 쪽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여기 죽 있잖아요. 죽 이걸 많이 가져갔고. 숨지기 전 몇 달 동안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연명해왔다. 크게 드러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게 한 6, 7개월 전에, 한 5, 6개월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했어. 가보니까 앉아가지고 너무 애초리 앉아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네, 그렇지. 또 맛도 땡기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는데 그거 먹히겠어요. 왜 그는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을까? 소소문 끝에 만난 이 친구는 지난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았다. 더 어렸을 때 사진 말고. 이 친구는 행복했던 시절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잘생겼다니까 눈도 쌍꺼풀 지고. 평범했던 그의 삶은 어느 날 시력을 잃으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98년도부터) 눈이 컬러가 잘 안 보이고 흑백처럼 보이고 좀 멀어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을 때는 그때 이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새벽 2시도 없고 12시도 없고, 술만 먹으면 전화 오고 보고 싶다는 얘기도 솔직히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떤
걔가 진실성 있이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술 취해갖고 막 자꾸 행설수설하니까 만다기를 꺼내했던 것 같아요. 서로 다 우리 친구들 다 가정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30대) 중반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기 전까지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또래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도 20대의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과 시련, 그리고 길고 긴 고독,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51년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예, 저 복지관 아줌마가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아줌마가 들어오시면서 들어왔더니 이게 이 집의 세입자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 저를 뒤에 따라도 아줌마가 들어와서 없네 이렇게 하지만 문을 조금 열었던가 몰라 웅매 하면서 나오더라고.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세입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머리가 저쪽으로. 방에는 집주인에게 써놓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옛날에 그냥 이야기하는데 나는 자식도 없어. 아들도 없어.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애기도 못 낳고 시집 갔다가 애기도 못 낳고 오고 혼자 살대. 홀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여성. 그녀는 젊어서부터 혼자였다. 고인을 끈질기게 괴롭힌 것은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 그리고 우울증이었다. 돈이 또 급하니까 또 나가는 기라. 또 나가서 하고 또 한 며칠 아파져요. 그러다가 못 나간 지가 오래 됐지 않나요? 집에 계속 있는 게. 그 통증이 오니까 어디 가서 그런 게 집사람 보고 밥 좀 차려달라고 뭐 전화 오죽하면 전화를 오고 했어요. 다리가 아파 일을 나갈 수 없었던 68 그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것이다. 고인은 생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 계속 그랬어요. 아프다고. 오랫동안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직업소개서 소장도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너무 어렵고 왜 내가 밥은 먹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밥은 뭐 먹어요. 근데 안 나온 지가 한 3개월 돼서 이 사람이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래 생각. 2월 달에 나가긴 나갔네. 음식도 잘하고 깔끔하고. 예. 내가 한 20년 전부터 일을 드렸어요. 계속 일을 하셨어요. 20년 전이요? 굉장히 오래전. 그래서 식당 일을 주로 하고 남의 집 가면 남이 9시에 오라면 8시에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픈 거야. 그래서 왜 아프냐 그랬더니 원장님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분이야 이분. 여기서 직접 사진을 인력 사무소에 남겨진 유일한 사진.
다 우리는 이게 오픈돼서 평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왔다. 월세가 200인가 400인가 그 선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프면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기는 수급자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고 하니까 나라에서 자기는 돌봐줄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가 최근까지 일했던 식당을 찾았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은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다고요? 식당 동료들에게 삶의 내력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큰 집에 얹혀 살던 그녀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산전수전을 겪어야 했다. 애들 둘을 내두고 재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큰 집에서 키웠는데 큰 집에서 크면서 엄청 서름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얘기로는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서 못 견디고 나와서 언니 혼자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제 가정부로 들어갔대. 가정 집 먹고 자고 하는. 약 먹었어도 누가 주위에서 빨리 발견했으면 살았을 건데. 잠을 자다가졌어. 혼자 있다고. 왔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살아온 생애.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보냈다. 지금까지 구독자 추이를 파악한 통계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구독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독자와 관련한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이 그 한리이다.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죽은 채 발견된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들.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가 그들의 몫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업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6년 전. 지금은 전국에 7군데가 생겼다.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머리카락이 이쪽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썰어주지 같습니다. 이런 일을 늘 접하다 보니까 감이 옵니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셨던지, 생활하는 유품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뭐 가족이 왕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지 않는데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사셨네. 딱 풀리한 거 가지고 이게 소지품이 여기에 탄 것 같습니다. 전혀 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셨는지. 다른 집 가면 소지품들이 엄청 좀 많은데 몇 상자씩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네요. 지가봐요. 아 여기
이분이 남기신 저 재산 9,000원입니다. 예, 이걸 이쪽 돌려주셔야 됩니다. 혼자 살았던 고인은 뇌졸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금방 끝났고 별로 안 심해 그렇고. 저 정도가 별로 안 심한 거예요? 별로 안 심한 편입니다. 직접? 집 정리요. 어느 집인데? 저 골목 안집이요. 여기야? 예. 여기는 문제면 그러니까 언제 동안도 몰라. 안 열었겠지. 그 봐라 그럴 거야. 우리 봐서 그렇게 죽으니까 오래되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왜 사노 그래. 이웃 사람 봤는가 누가 봤는 거? 냄새가 나 있겠네. 냄새가 나니 문을 데려갔다. 그랬겠네. 119를 신고를 하거든요. 그건 그래 내가 119 왔대. 119 와가지고 신고하면은 이제 경찰에서 연락을 해갖고 이 이제 자연사냐 사고사냐 그만해가 이제 검침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 또 이제 그 시체 수습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습해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들어와요. 불쌍타 여하튼 만나지 뭐 쩔룩쩔룩거리면 짝대기 죽고. 밥에 드신 흔적이 별로 없네. 그런 게 보니까 음식 해먹은 표시가 거의 없고 좀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는 우리도 뭐 이런 일을 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가면은 한 3, 4일 동안 마음이 안 편합니다. 저희들도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좋겠지만은 어차피 또 이런 일도 누군가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좋은 마음을 한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은 마음은 늘 이래 안 좋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 그러나 혼자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빈집이었던 것은 아닐까. 구독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무려 7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뜻밖이었다. 사망자의 약 3분의 1이 50대. 고령자가 많을 거라는 제작진의 추측을 뒤집었다. 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한 50대 남성의 죽음과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저기 끝에 집 아저씨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왜요? 저 끝에 집 아저씨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잖아요. 아, 무슨 일? 모르셨어요? 예. 아니 아저씨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네, 항상 열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시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늘도 뭔 일이 있어서 안 나가는 것 같다. 네?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불을 켜고 아마 저기 했었나 봐.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아저씨 마음이 싫어. 어디 고무로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몇 번은 만났어요. 자주는 안 만나고 아침에 6시 한 40분 정도면은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 그 시간 되면 한 번씩 마주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봤을 때는 잠이라는 것 같아. 아니면 누가 돼. 지금 인력 사무실 가면은 날줄 파는 그런 일 아니면은 그는 토목공사 현장의 중장비 차량 기사였다. 우리가 3일, 4일, 이틀 하루씩 이렇게 대리운전을 시켜요. 급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대리운전 불러서 쓰고 그랬어요. 이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르는 거야. 필요할 때만 제가 누구한테 소개받아 이렇게 쓰는 것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사무소를 찾았다. 한 4, 5년 전에 그렇게 오곤 안 하다가 작년에 우연히 이제 전화 와갖고 자기 일이 할 것도 없어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해갖고 마침 또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하루인가 시내에서 한번 고정된 직장이 없었던 그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다. 그분 성격상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성격은 일을 시켜달라며 맡겨둔 이력서다. 최근에 1956년생 최규호 씨. 사진 속의 모습은 다부진 인상이었다. 이력서에서 그의 지난 인생이 한눈에 보였다. 도시에서 숨을 거뒀지만 도시 출신은 아니었다. 고향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 최소가 여기가 살았어요. 처음 살아요? 저 나무 있는 데서 했고 여기까지 또 부당. 원래 여기가 살았어요. 땅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학교 좀 나오다가 뭐야 중간 포기하고 먹고 살게 당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은 마땅히 직업 아니 가질 뭐가 것도 없어. 뭐 농토가 씨앗이 농사나 짓고 살려면 안 그래? 육남매 중 둘째였던 그는 일자리를 찾아 연고도 없는 도시로 떠났다. 17살 때였다. 직업도 가정도 잃은 그가 유일하게 알고 지냈던 사람은 아래층 이웃이었다. 평소에 뭔 냄새 나면 올라와 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죽을 거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면 난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최규호 씨는 항상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날 만큼 외로워했다고 한다.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할 상대가 하나도 없었고 술 한잔 먹고 가만히 TV 보고 있으면 갑자기 우라통이 터진대요. 세상에 대한 외로움. 볼 것도 없어요. 나 불쌍한 놈이다 하고 막 울기도 했어요. 수목단.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흘러들었던 한 소녀는 경제 성장기와 외환 위기, 그리고 고용 불안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고독한 최후를 맞이했다. 냄새가. 누워 계셨던 장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 냄새가 나니까 집주인분이 신고하시고 119가 구급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온 거죠. 그럼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일단 저희가 나머지는 다 조사를 해봐야죠. 네. 몇 세? 71년생이시고요. 71년생이요? 예. (71년생이었던) 그는 1997년 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IMF 세대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해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무렵부터였을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을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온 듯했다. 명문대 졸업생인 그는 중산층 가정의 외아들로 남부럴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냈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이듬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왜 아들 집에 자꾸 공부만 하고 밖에 앉아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은 그래도 뭐 자격증을 따야 취직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다 이거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정 사장, 장가를 빨리 들여. 글쎄, 장가를 빨리 들여야 되겠는데 시험 합격하고 나면 들여야지 뭐 이렇게 했었더라고. 육 년 전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가 된 그는 병을 얻었다. 숨지기 열흘 전 그는 마지막 외출을 했었다. 목적지는 동네의 한 병원. 그는 심한 당뇨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당뇨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고 그렇게 상처가 많이 심해진 상태로 오셨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해서 이게 폐혈증 같은 걸 유발해서 전신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상처가 심할 때까지 놔뒀을까 하는 생각하고, 주위에 누가 있었으면 빨리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또래와 같이 평범한 직업과 삶을 꿈꿨던
정지훈 씨. 그러나 끝끝내 그것을 얻지 못했다. 유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44일 만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가 위임한 장례업자가 전담한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지만 눈물을 흘리는 가족도 추모해주는 조문객도 없다. 그의 뒷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생면부지의 장례업자뿐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한테 제 손을 좀 안 거치고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잘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많이 오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생의 마지막 길에 가족과 친지의 배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독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무연고자 처리된 유골은 별도의 보관소로 옮겨진다. 매년 300구가량의 유골이 이곳에 안치된다. 고립된 삶의 끝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이곳에서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 제작진이 1년간 만난 고독사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들이 아니었다. 7, 80대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보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한번 실수하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가지고 다시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죽음, 고독사 그 1년의 기록, 홀로 죽은 이들은 이야기한다.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은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었던 자신들의 삶이었다고.